지금 이사를 하시려고 집을 양쪽을 보고 계시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예. 일단 두 개 다 사실은 굉장히 좀 우수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 뭐 장점이 또 극명하게 다르고. 예. 근데 이게 딱 어디 이렇게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이게 딱 좋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이제 그런 부분보다요. 예. 당산 레미안이 이제 영등포의 대표 아파트고, 예. 그 마포 레미안이 이제 마포의 대표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40평대에서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요. 마포가 좀 더 비싸요. 한 3, 4억 정도 차이가 나죠. 예예.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네. 서울시 그 2030 도시계획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좀 거주를 하다가 보면은 2030 계획 때문에 영등포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예예. 제가 답변 드리면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 마포 뭐 애호개역 인근이라든가 뭐 아현역 인근, 이제 당산 인근 이제 이렇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뭐 용산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어떤 배후 수요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비슷한 어떤 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오르는 상승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승폭. 이 상승폭은 좀 비슷하게 올라와 준 것 같아요. 양쪽 다. 예. 양쪽 다. 근데 제가 이제 핵심으로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 3, 4억이면은요. 정말 뭐 괜찮은 어찌 보면 뭐 수익형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뭐 차익 투자도 좀 해볼 수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한 채를 더 소유해 볼 수 있는 어떤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상승폭이 같다라고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 낮았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어떤 폭은 비슷할 거고 예. 여기가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가격폭은 높을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폭이 같다라고 하면 굳이 무거운 걸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첫 번째. 예. 저는 그런 입장에서 당산을 선택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의견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예. 그런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 가격적인 면에서 한 3, 4억 정도를 아껴서 예. 이 매매 금액 그러니까 시세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따라와요. 네. 보유세에 대한 그럼 예. 취득세도 뭐 물론 더 비싸니까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입장. 그러면 굳이 높은 거를 매수를 해서 이거를 과연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폭을 어차피 가져가는 거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본인이 거주와 투자를 지금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거주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굳이 큰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의 의문점. 네. 그런 입장에서는 당선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 네 번째 호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마포 레미안이 인근의 부가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장주가 될 수는 있어요. 용산의 어떤 뭐 호재도 반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호재는 당산이나 여의도 일대에 같이 받는 어떤 호재 면에서는 당산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호선이나 9호선의 힘 있죠. 그러니까 2호선을 타고 넘어가면 뭐 합정이나 홍대로 넘어가게 되고 9호선은 쭉 따라 내려간다면 강남까지 바로 뭐 환승이나 이런 게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거주지에 대한 지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네. 더블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에 들어오는 서부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통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있는 자리에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지금 목동의 재건축이 움직이려고 하고 여의도도 결국에는 재건축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목동 재건축이 움직이거나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이 움직이면 실제로 그 정도 금액대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어떤 상품들 있잖아요. 대안이 되는 상품들, 이주자라던가 뭐 등등등.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역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예. 그 주변에서.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대들이 만들어지면 뭐 한강 스카이라인이라든가 학군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단지별의 어떤 차이점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이 좀 가격을 같이 가져가 줄 수 있는 어떤 힘은 한 10년 정도 우리가 만약에 거주를 한다고 봤을 때 그 폭은 당산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굳이 매매가가 무거운 거를
선택해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뭐 2030이나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영등포가 지금 지속적인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주택과 주택이 재건축이 돼서 같이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들 있죠. 네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당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냥 투자만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뭐에다가 점수를 좀 더 주고 내가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자, 당사 선택하고 한 3, 4억 남았으면 네. 다른 재테크 한 번 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게요. 예, 저희가 지금 그 이제 두 개를 어떤 거를 사더라도 1가구 2주택이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를 팔고 예,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물레자이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팔면서 이제 넘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약간 이제 제가 그 이렇게 굳이 전화를 드렸던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제 당산 쪽에 좀 저기를 하는데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약간 그 마레프가 좀 더 지은지 건축한 지가 조금 좀 짧잖아요. 그거는 일단 사람에 예. 대한 어떤 선호도인데 네. 되게 그러니까 일단 새 거면 새 거에 대한 값어치를 3, 4억을 더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금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 네. 우리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격 면이라던가 올라가는 상승폭이라던가 그렇다면 예, 예. 굳이 비싼 거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나 네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둘 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것만 선택을 하신 거니까 예.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견해는 당산 쪽에다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